자, 회수수에 대한 품질 기준을 쓰시오. 염화물 이온량은 CL-양은 250mg/L. 그 다음에 시멘트의 응결시간 차는 초결은 30분 이내, 종결은 60분 이내입니다.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비는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 이상. 롤러 다진 콘크리트. 된 반죽의 빈 배합 콘크리트를 불도저로 밀고 롤러로 다져서 시공하는 콘크리트입니다. 자기수축. 자기수축은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초기 응결 이후 수분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 자체 최적 수축 현상을 자기수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수축은 물 시멘트 비가 적고 단위 시멘트 사용이 많은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주로 발생하죠.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이게 제가 복사 붙여 넣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초기 응결 이후 수분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 자체 최적 수축 현상을 자기수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수축은 물 결합제비가 적고 단위 시멘트 사용이 많은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결 융의 작용에 대하여 구조물의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단면의 두께가 200mm 초과한다면은 70%라고 했죠. 70%. 그러면 단면의 두께가 200mm 이하면 뭐라고 그랬죠? 85%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슬리브 또는 보헤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연소가 타설될 경우 단면이 변하는 경계면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균열을 무슨 균열이라고 하며, 이러한 균열은 치마균열이에요. 치마균열. 대부분 치마균열이에요. 이 균열이 무슨 균열인가? 치마균열이다. 조치사항 2가지. 조치사항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치마가 거의 끝난 다음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치마가 거의 끝나 좀 기다렸다가 슬래브 보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그러니까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이렇게 쳤죠. 그럼 여기 어느 좀 기다리면은 여기 치마가 어느 정도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슬래브 보헤 콘크리트를 다짐한다. 그 다음에 치마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이제 균열이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진동기를 이렇게 돌려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슬래브 보헤 콘크리트는 좀 기다렸다가 하고 치마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시멘트 분말 시험 방법 2가지. 체가름 시험, 비포 면적 시험. 시멘트 응결 시험 방법 2가지. 비카침, 길모아침. 응결하면은 침이에요, 침. 응가가 안 나오면은 침을 좀 맞아야 되잖아요. 자, 결합제가 뭐죠? 결합제는 물과 반응하여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입니다. 물과 반응하여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 자, 메스 콘크리트. 메스 콘크리트는 뭐죠? 부재 또는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하열에 의한 온도 상승 및 강화를 고려하여 설계 시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재가 엄청 커. 메스니까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열이 많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내려간다.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걸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비비기는 경화가 부분적으로 시작된 후 콘크리트 또는 몰타를 다시 비비는 것. 그게 되비비기예요. 경화가 시작이 안 됐을 때 다시 비비는 건 뭐겠어요? 그냥 비비기겠죠. 근데 시작이 된 후에는 되비기가 되는 거예요. 자, 탄산화 시험을 할 때는 기준 온도는 20도. 요건 아까 한 거네요. 탄산화 시험기는 상대 습도 60%, 탄산화 이산화탄소 농도 5% 같은 문제네요.
같은 문제는 걸러냈는데도 아직 남아있네요.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생산자 위험이에요. 합격으로 판정 좋은 품질의 로트를 불합격으로 하면 누가 손해겠어요? 바로 생산자가 손해겠죠. 그래서 생산자의 위험률이에요. 갇힌 공기, 혼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혼입되는 공기를 말합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 강제식 믹서를 사용할 경우 표준 비비기 시간은 얼마인가? 이건 1분 이상이에요. 근데 가경식 믹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어떤 책에는 2분 이상이라고 하고 어떤 책에는 1분 30초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량골재 콘크리트 시공할 때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찔러 넣는 간격 저저저거 하면은 유동화되지 않은 거 0.3, 유동화된 거 0.4, 진동 시간은 30초, 40초, 30초, 10초. 0.3, 0.4, 30, 10이에요. 0.3 이거는 커지고 유동화된 거니까 좀 더 이제 느슨하게 찔러 넣어도 되겠죠. 근데 진동 시간은 어때요? 유동화되지 않은 걸 더 오래 해야 되겠죠. 이게 30, 이게 10이에요. 또 이게 뭔지 반발 경도와 콘크리트 압축 강도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비파괴 시험 반발 경도법 4가지.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반발 경도법 4가지를 쓰시오. 반발 경도법 4가지를 쓰라고 하면은 이 해머 종류예요. 슈미트 해머, 낙하식 해머, 스프링 해머, 회전식 해머. 슈미트 해머. 그 다음에 하나는 낙하식, 해머가 낙하를 해요. 슝. 그 다음에 스프링, 해머에 스프링이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회전식, 해머가 회전해요. 빙그르르 돌아. 회전식 해머. 빙그르르 도는 회전식 해머. 그 다음에 굵은 골재 밀도 및 흡수율 시험 시 제가 목이 굵은 골재 밀도 및 흡수율 시험 시 1회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최소 질량. 굵은 골재 이거는 보통 중량일 경우에는 그냥 20 곱하기 0.1을 해서 0.01이었나요? 그래서 2kg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량골재에는 20 곱하기 1.4를 하고 25로 나눴던 것 같은데요. 20 곱하기 1.4 나누기 20. 이거는 1.12kg. 요랬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연기도는 35분의 38 플러스 48 플러스 4.8 플러스 48.5 플러스 이게 답이 정확히는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도를 구하고 이게 1%심 모르겠어요 이건. 그 다음에 아까 이건 했죠. 균열보수공법 4가지 뭐가 있었죠? 균열보수공법은 이제 균열보수가 뭐가 있었죠? 이제 균열보수는 표에다가 침을 뱉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충전공법 그 다음에 주는 뭐지? 주입공법 그 다음에 표면은 뭘 했는데 그 다음에 침은 뭐였죠? 침투성 방수제 도포 표면 뭐였는데 표면 처리공법이었다. 표면 처리공법 아까 역시
어디 갔나요? 아까 어디 갔나요? 종이가 없어졌어요. 맨 뒷장이 한 장 떨어져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4가지. 이거는 슬공, 염, 온. 아까는 뭐였죠? 무슨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품질 검사 항목. 그것도 슬, 공, 염은 강도였죠. 이건 강도인데 이건 온도네요. 그죠? 그 다음에 슬럼프 공기량. 그거는 염소량이었어요. 염소량. 염화량인가요? 염화량. 이건 염소 이온량이에요. 염화량, 강도. 이거는 염소 이온량이네요. 그 다음에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품질 여기 있네요. 슬, 염화물 함유량. 얘는 염화물. 얘는 염화물. 받아들일 때는 염소 이온량. 이건 염화물 함유량.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슬공, 염화물. 이거는 강도. 얘는 온도. 받아들일 때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좀 따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예요. 근데 얘는 검사를 해야 하니까 강도를 검사를 하겠죠. 팝아웃. 팝아웃은 콘크리트 속의 골재가 동결작용 또는 알칼리 골재 반응 따위에 의해 팽창하면서 깨져 콘크리트로부터 튀어나오는 현상. 화학적 침식. 구조체를 구성하는 재료들이 서로 화학 반응하거나 외부 환경의 영향 등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강도 저하 및 열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탄산화 속도 계수. 탄산화 속도 계수는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대한 탄산화 깊이는 노출 기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에 따라 제한되는 계수이다. 왜 이렇게 많죠? 어디까지 있을까요? 아직 많이 남아있군요. 너무 많이 남아있군요. 압축 강도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가지만 쓰시오. 배합의 영향, 공기량의 영향, 시공 방법의 영향.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길이 변화. 이거는 한 거죠. 컴퍼레이트, 다이얼 게이지, 콘택트 게이지. 흙의 함수량을 KS 구격으로 실시하는 것은 장시가 소요되므로 간편 및 신속하게 측정하는 방법 3가지만 쓰시오. 전자레인지법, 알코올 연소법, 모래연기법. 시멘트의 안정성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시멘트가 형화 중에 최적이 팽창하면서, 이거는 경화겠죠. 경화 중에 최적이 팽창하여 팽창 균열이나 휨 등이 생기는 정도. 시멘트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의 명칭을 쓰세요. 올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유동성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 등급 1등급. 최소 철근 순간격이 35, 60mm의 복잡한 단면 형상 또는 단면 치수가 적은 부재의 자기 충전성을 가진다. 고유동성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 등급 2등급. 최소 철근 순간격 60에서 200mm 정도의 구조에서 자기 충전성을 가진다. 고유동성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 3등급. 최소 철근 순간격은 200mm 이상 큰 부재 또는 부위 또는 묵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자기 충전성을 가진다. 자, 콘크리트 시공 시 염해 방지 대책 4가지. 연기성 모래를 충분히 세척 후 강모래를 혼합하여 연부 유재질을 저하시킴. 철근 피복 두께 확보 및 방청 대책 수립.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다짐. 콘크리트 표면의 도막 방수. 굵은 굴재 최대 치수가 10mm일 때 용기의 용적 및 다짐 횟수. 용기 용적은 2에서 3리터, 다짐 횟수 20회. 이건 또 20회네요.
시료를 채우는 방법 중 충격에 의해 다짐하는 경우를 두 가지 쓰시오. 봉으로 다질 시 시료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너무 커서 봉으로 다지기 곤란한 경우. 충격으로 시료를 채워 넣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용기를 콘크리트 바닥과 같은 튼튼하고 수평인 바닥 위에 놓고 시료를 거의 같은 3층으로 나누어 채운다. 각 층마다 용기의 한쪽을 약 5cm 들어 올려서 바닥을 두드리듯이 낙하시킨다. 다음으로 반대쪽을 약 5cm 들어 올려 낙하시키고 교대로 25회 전체적으로 50회 낙하시켜서 다진다. 실적률을 계산하시오. 단시료의 질량은 15kg, 용기 용적이 10L, 골재 흡수율은 1.8, 골재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밀도는 2.65, 흡수율은 1.8. 자, 이거는 원래는 절건일 때 흡수율, 표건, 용기 용적 10, 15 하면은 이게 1.5가 나오죠. 아, 이게 다 푼 게 아니네. 그럼 1.5를 2.65 해서 100 플러스 1.8이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1.5 나누기 2.65는 곱하기 101.8 해서 이게 50.9%였던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요거는 한번 답이 끝까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자, 고유동 콘크리트 사용 시 일반적인 기대된 효과 두 가지. 거푸집 내부가 복잡한 곳에 자기 충전성을 가진다. 다짐 작업이 필요 없어서 공기가 단축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재료 분리 저항성 규정 두 가지. 슬럼프 플로우가 500mm에 도달하는 시간이 3에서 20초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한다. 굵은 골재가 중앙부로 모이고 시멘트 페이스트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동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를 쓰시오. 기온이 0도C 이하, 물의 공급, 지하수 지표수. 물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 실트질, 모래 또는 점토가 존재해야 된다. 시멘트 성분 중 클링커의 조성 광물을 4가지만 쓰시오. 알라이트, 벨라이트, 알루미네이트, 페라이트. C3S, C2S, C3A, C4AF. 철근 정착 길이의 정의를 간단히 쓰시오.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의 단부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철근이 콘크리트에 고정되는 최소 묻힌 길이.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인장에 대한 정착 길이 0.19 확대머리 어쩌고저쩌고 확대머리 이형철근이니까 베타가 있어요. 그 다음에 dB fy 분의 람다 루트 fck. 그 다음에 인장 이형철근 0.6이라고 그랬죠. dB 그 별거가 없으니까 그냥 fy 람다 루트 fck. 압축 이형철근. 압축 이형철근은 0.25 dB fy 분의 람다 루트 fck.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철근의 기본은 표준 갈고리. 그러니까 이 뭐 확대머리 표준 갈고리는 베타 본다 그랬죠. 0.24 베타 dB fy 분의 람다 fck. 자, 콘크리트 동결 열화 보수공법 두 가지. 보수공법 두 가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그 좋은 거 어디 갔나요? 아까 그게 그 보수공법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여기 있네요. 자, 동해 동경을 열화 보수공법 세 가지. 균단, 표침이라고 했죠. 균단표, 침. 그래서 균열 주입공법.
이거는 근데 뭐 어떤 걸 해도 괜찮은 거겠죠. 그냥 이렇게 균열 보수 공법이라고 하죠. 균열 보수 공법, 균열 보수 공법, 단면 복구 공법, 이렇게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콘크리트 타설후 응결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초기 균열 종류 4가지. 치마 균열, 초기 건조 균열, 이 같은 플라스틱 수축 균열 똑같아요. 거푸집 변형에 의한 균열, 진동 제하에 의한 균열. 치마 균열, 플라스틱 수축 균열, 거푸집 변형에 의한 균열, 진동 제하에 의한 균열.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해당되는 6가지 항목. 이거는 질동, 감압, 불응, 길이 변화, 통결 융에 대한 저항성, 감수율, 압축 강도비, 블리딩의 양, 응결 시간의 차. 자, 아까 보이셨나요? 자,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해당되는 6가지 항목. 길이 변화,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 감수율, 압축 강도, 블리딩의 양, 응결 시간의 차. 블리딩의 시험 온도는 2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도네요. 블리딩 시험 온도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 높이는 콘크리트를 용기에 25 플러스 마이너스 0.3cm까지의 높이까지 채운 후 윗면을 고른 후 처음 60분 동안에는 10분 간격으로, 그 후에는 30분 간격으로요. 그래서 답만 하면 이건 20, 25, 10, 30이에요.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이것까지는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유기불순물 시험 시료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 이건 한 거네요. 시료는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고 공기중 건조 상태로 건조시켜 사분법 또는 분치기로 450g. 이것도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뭔가요? 막대 그래프에 작성된 데이터의 분포 상태, 층별, 집단을 구성하는 데이터를 특징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 산점도 2개의 짝으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 위에 점으로 나타낸 것.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해당되는, 이것도 아까 방금 한 거죠. 요거는 처음 나온 거야. 자연 전이 측정법에 의한 철근 부식 상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ASTM 기준의 부식 평가 기준 3가지를 쓰시오. 마이너스 200mV는 이면은 90% 이상 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200mV가 2보다 작으면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0mV와 2가 200mV 사이에 있으면 부식이 불확실해요. 근데 마이너스 350V보다 2가 작으면은 90% 이상 부식이 있네요. 자, 마이너스 200이 제일 크네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00이 제일 크네요. 미리볼트, 마이너스 200mV 보다 2가 작아. 그럼 부식이 없어. 90% 이상. 근데 200에서 마이너스 200, 아니 2가 크네. 이게 구간이 마이너스 200mV, 350mV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에 있으면 2가 부식이 없어. 요 사이에 있으면 불확실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확실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부식이 있어. 근데 이것도 확실한 게 아니야. 이것도 90%의 확률이에요. 90%. 이것도 90%의 확률. 자, 그 다음에 소성 수축군요. 표면으로 올라오는 블리딩 수의 양보다 표면에 고여있는 물의 양이 적은 것. 즉, 표면수 건조가 소성 수축
균열이에요. 치마 균열은 슬래브 또는 보헤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하여 타설을 뗄 경우 단면이 변하는 경계면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생기는 균열. 건조 수축 균열은 콘크리트 공극 내 수분이 건조되어 콘크리트가 수축한 현상. 그러니까 건조 수축 균열은 콘크리트 안쪽의 문제예요. 공극 내 수분이 건조되어 콘크리트가 수축한 현상이고, 소성 수축 균열은 표면이에요. 표면으로 올라오는 블리딩 수의 양보다 표면에 고여있는 물이 작은 것이 원인. 즉 표면수 건조예요. 요거는 이거 뒤에 표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자고요. 철근의 백은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백은 상태는 전자예요. 둘 다. 전자유도법, 전자파 레이더법. 근데 부식은 자분전이에요. 자분전. 김부식이 자분전을 지었어. 자연전이법, 분극저항법, 전기저항법. 슬래브의 경우 표면의 균열이 주변을 따라 원형으로 발생하며 백은 상태의 표면에 생긴다. 이 치마 수축 균열의 방지 대책 4가지. 이것도 치마 균열이에요. 치마 균열. 타설 속도를 천천히 하고 단위 수량을 되도록 작게 하고 1회 타설 높이를 작게 하고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지면서 시공을 합니다. 네, 골재를 채석장에서 조직이 다른 암층마다 25kg 이상 채취하여 채취한 석재는 암석의 인석 및 인장 및 압축 강도 시험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넓이 150mm, 그 다음에 두께는 100mm 이상으로 채취한다. 이 골재를 채취하는 기준이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빅파괴 검사에 이용되는 반발 경도법을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 4가지를 쓰시오. 경량 콘크리트 L형, 보통 콘크리트 N형, 매스 콘크리트 M형, 저강도 콘크리트 P형이에요. 이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 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반발 경도법을 비파괴 시험 반발 경도법 하면 해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 하면은 경량 콘크리트 L형, 보통 콘크리트 N형, 매스 콘크리트 M형, 저강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뀌네요. 비파괴 시험 반발 경도법 4가지는 아까 슈미트 해머, 낙하식 해머, 회전식 해머, 그 다음 뭐가 있었죠 또? 낙하식 해머, 회전식 해머, 또 스프링식 해머. 공기 연행제. 콘크리트 속에 독립된 미세한 공기 기포를 균일하게 분포시켜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향상, 동결 유형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게 공기 연행제입니다. 고성능 공기 연행 감소제. 물 함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공기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유동화제는 콘크리트 타설 시 슬럼프 저하가 우려될 경우 첨가하는 혼화제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물 결합제 비는 같으나 워커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이제 다 끝나가네요. 베이스 콘크리트는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 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에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입니다.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온도 균열 방지 및 제어 방법을 4가지 쓰시오. 단위 시멘트를 적게 중용열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프리쿨링 또는 파이프 쿨링 실시, 균열 유발 줄눈 설치, 팽창성 혼화제 사용. 자, 포트랜드 시멘트 주 원료 중 주성분 순서. 칼슘이 제일 먼저라고 그랬죠. 그 다음 규소가 그 다음, 알루미늄 그 다음, 이제 철 4번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AE. AE 감수율은 6%. 감수제는 4%. AE 감수제는 2개 합쳐서 10%. 근데 고성능 AE 감수제는 118%예요. 여기서 또 무슨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건 8%예요. 이 명칭은 모르겠네. 자, 요거는 보통 콘크리트, 요거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레디믹스드, 이것도
요거를 한번 해볼까?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의 상수동물 외의 품질. 상수동물 외에는 현탕물질의 양은 이거는 나왔었나요? 현탕물질의 양은 리터당 2g 이하예요. 용액성 증발 잔류물의 양은 리터당 1g 이하. 그러니까 2g per 리터. 1g per 리터. 그러니까 이거 작아지네요. 1. 그 다음에 이거는 250 밀리그램 per 리터 이하. 이 단위는 주어지지 않을까. 시멘트 응결 시간의 차는 초결 30분 이내, 정결 60분 이내. 모르타르 압축 강도비는 재령 7일 및 28일에서 90% 이상. 이건 아까 했었죠. 해수수의 품질 기준, 염소 이온량은 똑같네요. 250mg per 리터 이하. 시멘트 응결 시간의 차도 똑같네요. 초결 30분 이내, 정결 60분 이내.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비는 재령 7일 및 28일에서 90% 이상. 해수수는 이렇고, 상수동물 이외의 품질은 이게 더 추가가 되네요. 현당 물질의 양은 리터당 2g 이하,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은 리터당 1g 이하. 21g 리터. 요게 더 추가가 되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 기준. 요것도 많이 나와요.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 기준. 포장용 콘크리트 배합 기준. 포장용 콘크리트 배합 기준. 슬럼프는 40mm 이하, 밀리미터 이하.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슬럼프랑 똑같아요. 40mm 이하. 그 다음에 설계 기준 힘 강도는 강도는 4.5MPa이에요. 4.5MPa 이상. 단위 수량은 150kg per 미터 세제곱 이하네요. 수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440mm 이하. 공기 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는 4에서 6%예요. 4에서 6%. 자, 정밀도의 규정을 해볼게요. 정밀도는 장골재는 세제곱 센티미터겠죠? 세제곱 센티미터. 밀도는 장골재, 굵은 골재 똑같이 0.1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이하예요. 굵은 골재도 밀도는 정밀도 규정은 0.1 세제곱 센티미터 그램 이하. 흡수율은 0.05% 이하. 장골재는 굵은 골재는 0.03% 이하예요. 흡수율은 0.05%, 0.05% 이하. 흡수율이 정밀도가. 굵은 골재는 0.03% 이하예요. 자, 요건 아까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